됐어? 그리고 그 멋진 알통으로 이거를 살짝만 위로 올려줘요. 여기로 와서 여기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오케이. 힘 좋네. 자,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자, 이번에 이쪽. 자, 천천히 내려주세요. 수평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죠? 여기서 보내주면 좋고. 톱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90도를 잡고 네. 두 손을 잡고 처음엔 천천히 밀다가 나중에 조금씩 빨리 오케이? 아, 할 필요 처음- 없는데, 아, 네. 한번 쓱쓱 한번 해보세요. 쭉쭉 잘한다. 아, 이게 힘드네. 와. 오, 근데 일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졌어요. 좋아요.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선도 나쁘진 않을까? 아, 사선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왼손으로 딱 잡는 잡으려면. 각도가 딱 정확하니까. 네, 네. 지금은 밤인데도 왜 일하는 게 신나죠? 이거 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막 생각하니까 되게 신나요, 사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하고 배달해 주실 건가요? 네, 배달 지금 갑니다. 아, 물어인가요? 예, 예. 아, 여기 내렸구나, 조금 평상. 네. 그 레이저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대가 조금만 더 뒤로 와봐요. 그대 알통이 자꾸 모든 걸 다 가려고. 아, 예. 네. 잠시만요. 오케이.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파도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을 바라고 길을 잃고 여기 한번 쭉 한번 당겨줘봐요. 어쨌든, 야, 나는 딱 들어왔는데 되게 자연스럽다. 마치 진짜 원래 있었던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너무 좋다, 진짜. 아이고. 어우, 엄청 빨리 가신다. 어우, 엄청 빨리 가신다. 좋다. 좋다. 편하세요? 편하지?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네. 잘했다. 손잡이. 왼쪽을 잡고 돌리시면 되게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를, 손잡이. 그렇게 기대시고. 다 끝까지 짚으시는구나. 그렇게. 네네네네네네네. 그렇게. 예.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유레카!
오서연 대표가 기획한 배리어 프리 여행은 관광 약자, 즉 노인, 환자,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까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여행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인데요. 각자에 맞는 여행지를 선별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까지 자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에서 관광 약자들이 불편해야 할 요소들로 어떤 게 있는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동선을 정하는데요.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떤 감각적인 여행을 좀 쏙 집어서 이 지도를 좀 풀어내려고 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즐겁고 힘들지 않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무장애 여행을 처음 기획할 당시엔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여행 코스가 비장애인인 자신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출입부터 숙박, 이동성, 편의시설 등 출발부터 여행을 마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통행에 있어 제약 요소가 훨씬 많은데요. 때문에 여행지에서 이용할 건축물이나 시설의 기준은 적합한지 실제 검증 과정을 거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보기엔 보통의 일반 흙길도 관광 약자들에겐 여행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설치물이 그들에겐 곧 제약인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시선으로 찾아내고 영상으로 기록해 데이터화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무장애 여행 지역의 범위도 넓어지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사람의 노동력만으로만 거리 정보를 얻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죠. 오서연 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영상 정보 로드맵을 통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실제 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도로의 시설이나 길에 대한 특정 형태를 스스로 식별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기술이 더 진화한다면 앞으로는 관광 약자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으로도 쓰이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유레카! 1급 발암물질로 분리될 만큼 위험하지만 이미 생활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는 상황.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폐 손상뿐 아니라 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라돈이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은데 라돈을 어떻게 차단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인공이 자신만만하게 꺼내든 정체불명의 물체. 아니 그 도대체 손에 드신 게 뭐예요? 아, 궁금하시죠? 따라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과학 실험실에나 사용할 법한 거대한 장비가 놓여 있는데요. 아, 이 시트가 이제 라돈을 차단하는 소재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라돈을 이렇게 가스 상태로 흘려줄 수 있는 그 배관이 설치가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라돈이 들어오면 이제 이 CT를 중간에 장착을 하고 잘 올라가는지 아니면 투과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본격적인 라돈 투과 테스트에 앞서 시트를 동그란 형태로 잘라
실험 틀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장비 안에 시트를 끼운 틀과 아무것도 끼우지 않은 틀을 각각 설치한 뒤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차단 장치로 덮어주면 준비 완료. 네, 이제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겨있던 밸브를 열고 장비 안으로 라돈 가스를 넣는 주인공. 호스를 통해 라돈이 주입되면서 각각의 계기판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수치가 가운데 게 더 높아 보이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라돈 시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 30분 경과 후 시트를 끼운 틀의 라돈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아니 시트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라돈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시트는 라돈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 금속 막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고분자 중합체들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비밀은 바로 시트에 함유된 그래핀 때문. 높은 강도와 열 전도율 등 우수한 특성으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나노 물질 그래핀. 용액화한 그래핀을 다시 경화시켜 시트층 사이에 코팅해 라돈 가스 입자의 투과를 차단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건 건축자재로 개발된 시트인데요. 신축 건물을 짓기 전에 이걸 바닥에 깔고 건물을 올리면 토양에서부터 올라오는 라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주택 시공 현장에서 골조를 올리기 전 바닥면에 이 시트를 설치하면 라돈 가스가 시트에 막혀 건물 내부로 침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유레카! 하 교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몬순기후인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엔 차가워진 육지로 공기가 내려와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겨울엔 고기압인 육지에서 저기압인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데워지는데요. 겨울과는 반대로 육지엔 저기압, 바다엔 고기압이 만들어져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바람은 비구름을 많이 몰고 와 우리가 아는 여름철 장마를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람이 정반대로 불면서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풍, 몬순.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몬순 기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중요해진 이유가 산불이 난다든지 몬순이 물이 적게 오면 산불이 잘 나거든요. 이번에 호주도 산불이 났듯이 어떤 자연재해가 더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몬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몬순 지역이 대부분의 인류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도 결과적으로 몬순 기후변화가 유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레카!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된 자동차의 하단 부분. 전체를 갈아버리는 게 쉬워 보일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데 그래도 잘라서 융접하는 수리 방식보다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자동차의 수명에 좋다고 생각해 기술자를 찾게 되었다고. 복원을 위해 먼저 문을 떼어내고 장비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차량 정비를 위해 이동식 자동차 리프트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연구를 해왔다고. 그런데 복원이 아니라 갑자기 철판을 붙이기 시작한다. 융접을 하는 이유는? 복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철판을 붙이세요? 이거를 복원을 하려면 이게 먹었잖아요. 여기가 찌그러졌잖아요. 이걸 그대로 당겨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날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만드는 거죠. 물어서 당길 수 있게끔.
철판을 당길 수 있도록 여분의 철판을 붙여준 후 작업을 하는 건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당길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기술자만의 노하우. 옆 패널과의 레벨링을 맞춰 최대한 평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여기 그런 데미지 입어서 찌그러졌던 부분 있죠. 요걸 이제 평탄하게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좀 평탄하게 만들 거예요. 무작정 힘으로 펴내기만 하면 오히려 철판이 심하게 손상되는 작업. 신중하게 손으로 하나하나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공을 들여야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 마무리 작업까지 완벽히 해야 변형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패널의 성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찌그러진 걸 피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잘라서 교환을 하지 편하게. 사람도 뼈가 부러져서 뼈가 붙고 나서 뭐 시리거나 아프거나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차도 똑같아요. 뼈대를 자르고 다시 용접을 하면 그럼 부식도 많을 거고요. 안에서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 그럼 아무래도 많이 안 좋죠. 차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다음은 당겨주는 힘을 가진 해머로 교정을 하기 시작. 정확한 부위가 아니거나 너무 큰 힘이 들어가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거의 모든 형태의 찌그러짐과 모든 부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 판금 복원의 장점인데. 자, 이제 복원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도색부에 넘어가서 이제 도색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도색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는데 바로 이 전처리 작업.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라서 이제 갈아내서 평평한 면을 만드는 겁니다. 굳으면 고체로 변하는 퍼티라 불리는 접합체를 이용해 모양을 만드는 과정. 정확한 압력과 각도를 조정해서 스프레이로 도장을 하면 복원이 마무리된다. 확연히 다른 복원 전후. 사고가 났던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말끔하게 복원된 모습인데. 유레카!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분위기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미술관. 그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린 특별한 곳이 있었으니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독특한 전시법, 개방형 수장고인데요. 많은 양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수장고 모습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다양한 종류만큼 크기도 제각각인 그림을 전시하는 방법. 그 안에 수학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중심. 그림의 중심을 기준으로 전시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각곡지점에서부터 두 개의 대각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이 그림의 중심인데요. 중심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는 약 130cm. 어른과 아이 모두 편한 자세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조형물 중 단연 시선을 끄는 도자기 작품. 빙글빙글 도는 물레의 중심을 정확히 유지하며 흙을 빚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려한 곡선. 이것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비밀인데요.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바로 중심이 되는 축을 360도 돌려 만든 회전체란 사실. 직사각형을 돌리면 원기둥이, 이등변 삼각형을 돌리면 원뿔이 되는데요. 이때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회전체는 앞, 옆, 뒤 어디에서 보나 모양이 똑같고 수직으로 잘라보면 모두 원으로 보인다는 특징도 있죠. 도자기 안에 회전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이번엔 그림을 살펴봅니다. 2차원 평면에 3차원 거리감을 표현하는 원근법.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수록 작아 보이는 이 현상은 반비례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크기가 같은 사과 2개와 바나나 1개를 원근법으로 그려볼까요? 바나나를 중심으로 사과 하나는 1m 앞에, 또 다른 하나는 2m 뒤에 둡니다. 이때 앞에 사과를 20cm로 그린다면 뒤에 사과는 몇 cm로 그려야 할까요? 여기서 두 사과의 거리의 비는 1:2가 되지만 그림 속 크기의 비는 2:1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20대 X는 2:1. 계산하면 뒤에 있는 사과는 10cm로 그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근법을 처음 적용한 명화, 마사초의 성삼위일체입니다. 엄격한 비율과 구성으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유레카! 현재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는 악셀 팀머만 단장의 주도 아래 과거의 기후변화와 시스템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기온, 온도, 풍속 등의 현재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기상 센서. 특히 강수를 채집하는 장치는 이곳의 자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갈아 끼우는 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헐적으로 내리는 강우를 채집하는 거여서 한 번 비가 내렸을 때 모이면 바로 샘플링하고 그러는 장치가 저희가 2개로 강우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장마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비가 많이 와서 2020년 4월부터는 전국 6개 지역의 학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빗물을 채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월간으로 해서 이제 월에 한 번 정도를 그 K-윈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채집을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간 모인 빗물은 모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휴대용 필터여서 0.4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입자들을 다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포를 최대한 없애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킨 빗물 샘플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온도의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전국 6개 지역의 학교에서 채집한 빗물도 매달 이곳으로 모인다는데요. 지금 전국에 아까 그런 빗물 모으는 곳에서 다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네네. 이곳으로 이제 샘플을 한 번에. 왜냐하면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야지만 동시 조건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다 모았어. 산소의 성분 분석과 그 차이를 통해 빗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기후 특성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름의 형태라든지 어디에서 비구름이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비구름이 생성이 돼서 얼만큼의 이동을 한 후에 강수로 내렸는지에 따라서 이 무게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에티노가 얼만큼 나왔다 하면은 이게 이제 구름이 얼만큼 여행을 했구나, 약간 그런 거를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는 자연동굴 내에서 성장하는 종유석이나 석순 등을 분석해 현재부터 과거 60만 년 전까지의 기후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동굴 생성물은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So by looking at the Elinor, for example, of the calcite in here to this machine, we can learn something about where the water vapor came from that created rainfall 1,000, 2,000, 20,000, 100,000 years ago. So it's a way of essentially it's a time machine. 이 연구를 통해 발표한 악셀 단장의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기재됐는데요. 현생 인류의 정확한 발상지를 밝히고 인류의 이주 원인이 기후변화에 의한 것임을 세계 최초로 증명해냈습니다. 유레카! 원자번호 1번. 하이드로젠의 H로 나타내는 수소는 지구상의 대기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하며 물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안정된 탄소 화합물에 수소가 속해 있죠. 수소 기체는 연소 시 오염물질 대신 물을 생성합니다. 수소가 무공해 연료로 각광받는 이유죠. 그만큼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야기할 때 수소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소 자동차의 정확한 명칭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수소 전기차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가 장착돼 있는 차량. 즉,
수소 자동차는 연료전지라는 핵심 장치 속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에 발생하는 전력으로 구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수소 자동차의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선 2013년 세계 완성차 업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수소차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의 수소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국내 기업에서 구축한 수소차 핵심 부품 종합 생산 시스템은 부품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독자 기술로 이룬 세계 첫 성과입니다. 이쯤에서 수소 자동차는 우리에게 익숙한 또 하나의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차량 가격 면에선 전기차가 저렴합니다. 국내 전기차 가격은 약 4천만 원대 후반이며 수소차는 약 7천만 원 내외로 책정돼 있는데요. 둘 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받는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비를 비교해보면 전기차는 급속 충전 시 25원, 국내 기준 수소차 충전 비용은 킬로미터당 73원입니다. 둘 다 가솔린 차량보다 연비가 좋지만 전기차가 월등합니다. 연료의 충전 시간은 어떨까요? 전기 자동차는 슈퍼차지, 즉 급속 충전에 3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수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수소차의 충전 시간은 가솔린 차량에 가까울 만큼 짧습니다. 충전 인프라 면에선 전기차 충전소가 압도적입니다. 약 18,000기의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 충전소는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총 40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